네, 오늘 이 환자분 제가 처음 치료한 날짜가 8월 13일이었었는데 그때 무엇을 치료했냐면 2017년 1월에 대장암 4기여서 수술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키모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는 사이에 간과 폐에 암이 전이된 것을 찾아내신 상태에서 제가 치료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13일 날 치료를 하던 날, 그날 CT 검사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CT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건 오늘 차트인데 8월 13일 CT를 촬영한 결과 암의 사이즈가 처음보다 10배로 커졌다 그렇게 나왔다고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하던 날 CT를 찍으셨고 그날 나온 결과는 그 이전에 암의 사이즈가 0.4 정도였는데 8월 13일 CT에 3.5로 한 10배 정도를 커진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레이디에이션 치료를 스케줄을 하셨고 5회에 걸쳐서 레이디에이션 치료를 하자 그렇게 하고 1차 치료를 받으셨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등뼈가 아파서 누워있기가 힘들다. 등뼈가 굉장히 아파서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첫 치료 후 딱히 좋아진 느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증세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드렸는데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어떠한 존재가 이 환자를 공격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신을 한 바퀴 다 싸고 돌은 다음에 이 경로로 몸 왼쪽을 침투해서 이렇게 왼쪽 가슴 쪽과 어깨 쪽으로 발견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Zeta Virus Attack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다른 비디오에도 Zeta, ZETA 바이러스 또는 Zeta Wave 등등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Zeta 바이러스는 살상의 귀신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이타 바이러스의 공격을 이렇게 당함으로 해서 삶을 포기하는 영적인 병증이 전 존재를 결박하고 있는 영면의 시간 속에 있는 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 목숨이 있지만 사실은 삶을 포기한 상태로 살아있으나 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유는 살면 무엇 하나 하는 속절 없다는 생각 때문에 바로 이분이 영면 중에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 대한 의지가 빈약해질 때는 모든 치료로도 절대로 살릴 수 없다는 이치다 이렇게 나왔고요. 완전한 자포자기의 현 시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환자분께서 지난 CT 결과 0.4에 해당했던 암의 사이즈가 10배로 커질 때 삶에 대해서 포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가 다 포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 중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러한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말 그대로 솟아나는 그러한 그 생명에 대한 특별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우리 환자분께서는 이미 자포자기를 하셔서 굉장히 그 본인의 생명의 회복의 능력이 많이 상실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이유가,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준 이유가 제이타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이타 바이러스는 자살 또는 타살 바이러스라고 그 치료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제이타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서 이 제이타 바이러스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는 크게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살하는 충동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타 바이러스를 제가 닉네임으로, 별명으로 자살 바이러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제이타 바이러스가 침범하게 되면 아주 상태가 괜찮다가도 갑자기 왠지 살고 싶지 않은, 또는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주는 그러한 귀신들의 주파수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이 제이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의 침범을 당할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괜찮은 삶이지만 종국에는 죽음을 택할 만큼 그러한 심각한 그런 충동,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고, 또한 아주 굉장히 디프레션,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귀신 주파수입니다. 이것이 자살로 나타나는 확률이 더 많고, 그와 반대로 타살에 대한 정신적인 그런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타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자신을 감싸고 침범할 때는 타살, 묻지마 살인, 이런 그 권총으로 전혀 조용하고 그렇지 않은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권총이나 또는 묻지마 테러를 할 때는 이러한 귀신 주파수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우리 환자분께서는 제이타 바이러스가 살면 무엇하나 다 속절없다 라는 자포자기의 상태로 완전히 몰고 그 안에 들어가 계신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고요. 제가 치료를 하기 전에는 이 테스트를 했을 때 모든 것이 견고하게 하나도 인간의 살아있는 생체 파동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는데, 치료를 마쳤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이타 바이러스가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오는데 제가 표는 거기서부터 붙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 환자분을 공격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인간의 좋은 생체 파동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을 저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생체 에너지 파동부터 이렇게 제이타 바이러스 또는 죽음 파동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박하고 있던 것을, 그 결박을 다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박을 부서뜨릴 때는 자신도 모르게 정신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박 중에 있을 때는 삶에 대해서 살면 무엇하나라는
생각만을 계속 다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결박을 풀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사르르 없어지면서 삶에 대한 의지와 또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에너지가 서서히 이 인간의 몸을 차지하게 되어 있으면 점차적으로 인간의 병의 치유 능력도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CT 촬영상 처음보다 암이 10배로 커졌다 라는 소식을 들으실 때 이런 제타 바이러스가 침범하기 쉬운 그런 심장이 쿵 하는 거죠. 충격이죠. 그때는 인체의 이면이 딱 떨어질 때 얘네들은 금방 싹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한테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충격이나 이렇게 마음에 정신이 약해질 때 탁 틈타고 더 악화시켰는데 일단 제가 다 치료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마음이 가벼워지시고 삶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이 생기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제가 가장 많이 관심을 쓴 건데, 우리 환자분께서 왼쪽 폐 쪽에, 이분이 원래 대장암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 처음 치료할 때 간과 폐에 전이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좌측 폐에 굉장히 많은 통증을 느끼시고, 제가 거기에서 특별한 그러한 암종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뷰바닉 플래그라는 흑사병 종양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분이 그 10배로 커졌다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뷰바닉 플래그라는 것은 14세기인가 유럽에서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의 세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은 반드시 나중에 꼭 암을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분이 이 부분에, 특히나 암 있는 것은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3.5,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암의 씨앗이 숨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암의 상태가 영면 직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이 커진 이유는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이게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치료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놓은 거고, 바로 지난번 치료 때 그 이후로 6주 있다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난번 치료한 것은 이 종양이 처음으로 발현된 이 주변에 주로 영성에 관한 문제들과 감성독들이 종양의 처음 시발점이 된 그런 부분들을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뷰바닉 플래그 흑사병 종양을 치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하면, 깊은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적인 프리클린징을 해야만 우리가 더 깊은 뿌리를 클린할 수 있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빨래할 때 아주 더러움이 많은 그러한 세탁물은 프리클린 또는 프리워시라는 과정에서 초벌 빨래를 한 다음에 강력한 그 다음 빨래에 대한 그 세탁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 뷰바닉 플래그 흑사병 종양을 치료하지 않았고, 그것을 뒤덮고 있었던 영적인 감성적인 문제들을 치료를 했었고, 그리고 이미 그때는 제가 같은 날 치료를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이 암종이 3.5로 발견이 됐던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몸이 전혀 사실은 좋아지지 않은 이유가 그게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치료 전에 바로 흑사병 세균들이 벌써 이렇게 다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전에는 생체 파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고 치료가 끝나서 본인의 삶의 생체 파동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암종은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3.5cm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미 방사선 치료를 한번 받으셨다 했지만 오늘 역시 그 암종은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종의 부분을 태우고 녹이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암종을 태우는 치료죠. 제가 오늘 바로 암종을 태우는 치료를 했고 그래서 서서히 이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방사선 치료를 4회 더 받으실 예정이라 그렇게 스케줄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방사선 치료 없이도 이것이 다 소멸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그 병변이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뭔가가 발견이 됐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왼쪽 엑실라 라인이죠. 바로 이 옆에 그 왼쪽 옆구리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서 폐 부분을 다 지나서 목을 타고 혈맥을 타고 이렇게 턱 부분, 귀 밑에까지 올라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방사선 치료로 말미암았던 캔서 사이트, 캔서가 여기 있었죠. 캔서 주변에 캔서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세포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캔서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환자분이 한 번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들어온 방사선이 지나는 자리마다 전부 다 이미 세포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일부 죽었겠지만 오늘 제 치료에는 죽지 않은 세포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세포가 죽었는데 자, 이 죽은 세포들이 기능을 다 상실했겠죠. 죽었는데 그 기능을 재생시키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몸에는 아직 방사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몸에 잔재해 있는 방사선을 전부 다 걷어내는 치료를 했습니다. 이 초록색 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다 죽어있는 세포들인데 방사선이 아직도 이렇게 몸에 있고 이제 방사선을 걷어내면 죽은 세포가 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초록색. 그래서 그것은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죠. 그것을 오늘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이 요즘 뼈와 가죽만 남아서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신다 이랬는데 물론 사람이 뼈와 가죽만 남으면 백이겠죠. 그런데 이분이 너무 등이 아파서 못 주무시는 이유가 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등이 매우 아픈 자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방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되지 않은 다른 종양이 생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생긴 종양의 부분이고 이유는 예르시니아 프레드릭센이 라는 세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르시니아 프레드릭센이는 바람 세균입니다. 바람, 바이러스, 비리언의 종류인데
바로 이 바람 세균이 바다 쪽에서부터 올라와서 공기 중에 있다가 입은 환자의 몸에 들어와서 생겼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의사 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분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특수한 예르시니아 프레드릭센이라는 종양 세균의 감염이 있었고요. 이 까만 부분은 감염이 있는 자리고 지금 이 부분은 암이 발생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신 것입니다. 제가 치료하기 전에는 세균이 굉장히 활성화 중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그 활동성이 강한 세균이어서 생체 파동은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치료를 마친 후 이 예르시니아 프레드릭센이라는 특수 세균이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죽이는 치료를 마쳤고 완전히 몸에서 다 초토화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아픈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벌써 암이 발생했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암을 태우고 파괴시키는 치료를 마쳤습니다. 점차적으로 굉장히 아팠던 통증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기억력이 점차 감퇴된다 했는데 이러한 강력한 세균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차 좋아지시겠고, 오늘 제가 제일 끝으로 치료한 부분이 아마도 오늘 치료하는 것 중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에 해당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뇌 뒤쪽에 대뇌 속에 이러한 탁한 그러한 뇌파가 이렇게 엉겅퀴가 난 듯한 이렇게 굉장히 교란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파가 꼭 엉겅퀴가 자라듯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아주 탁한 그러한 뇌파가 있는 걸 발견을 했고, 이 뇌파가 이분이 지난번에 받으셨던 모든 치료의 효과를 다 막아버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엉겅퀴라는 것은 엉겅퀴 주위에 어떠한 꽃이나 그런 식물이 자랄 수 없이 굉장히 다 막는 그러한 주파, 그러한 그 식물이죠. 뇌파가 엉겅퀴 같이 생겼는데 이유가 나왔네요. 자, 바로 thought virus라고 나왔습니다. thought는 생각이란 소리죠. 생각 바이러스 때문에 이분의 뇌파가 다 막혔고, 바로 이 대뇌 파동이 막히면 온몸에 기를 다 막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환자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사진 치료로 무엇을 할까? 사진 치료로 무엇을 할까? 라는 생각 바이러스 때문에 치료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환자분은 제가 8월 13일 날 치료한 효과가 다 막혀있는 상태로 오늘까지 9월 20일이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생각 바이러스에 의한 뇌파의 파동이 다 엉겅퀴 마냥 뒤에 엉켜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다 걷어내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자, 뇌파는 긍정파가 있고 부정파가 있는데, 긍정파라는 것은 믿음, 희망, 소망, 이러한 것은 긍정적인 뇌파를 발생하면서 몸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지만,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뇌파는
특히 의심, 의구심, 이러한 생각은 반드시 몸에 부정적인 뇌파를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인간의 생명 활동을 방해하고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께서 본인께서 받으신 사진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때 부정적인 뇌파가 발생하면서 온 몸의 길을 막고 특히나 자신이 받은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때문에 치료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이 지난 5주가 지난 오늘 이 부정파를 다 걷어냈습니다. 이제서야 지난번 치료받은 것부터 다시 효과가 시작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생각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뭐냐? 생각의 파동이 바이러스처럼 온몸을 막는 그러한 기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비유를 성경 말씀에서 찾았는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심어질 때 옥토에 심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나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들 발에 밟히기 때문에 씨앗을 싹이 트지 못해서 죽어버리고 엉겅퀴 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트고자 하나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가시덤불이 막아서 자라지를 못한다. 이러한 비유를 제가 기억했습니다. 씨앗은 똑같습니다. 말씀, 영생의 생명을 주는 그런 씨라 할지라도 본인이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생각이 옥토냐, 길바닥이냐, 엉겅퀴 밭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씨앗에 자라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해놓았는데 또한 성경 말씀에는 너희들이 천국을 갈 때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그게 저는 무슨 말씀인가 했었습니다. 행위로 천국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잘해도 선하신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럽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절대 깨끗해질 수 없으나 믿음으로 바로 신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또는 기독교는 보혈의 종교죠. 저는 기독교인이라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피기 때문에 누구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더러워진 피를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받는 겁니다. 피를 갈아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는 순간에 모든 몸이 다다다다닥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몸이 바뀌는 그러한 기적 같은 그러한 창조주의 그러한 그 물리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단순한 그러한 치료가 아니고 인간의 몸을 창조한 원리에 의해서 창조하신 분이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 바이러스는 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의 그런 어떤 생명의 강력한 공명에 의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제가 치료를 시행을 했지만 제가 하는 것은 막힌 그 생체, 인간의 생명의 파동을 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의 파동으로 공명 파동으로
바꿔주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변압기 아시죠? 제가 조금 있다가 유럽으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 유럽에 가면 반드시 미국에서 쓰던 그런 그 전화기, 사진기 이런 거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은 110V지만 유럽은 220V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컨센트, 49mm라고 그러죠? 그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게 변압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을 죽음으로 향하는 어떠한 생체 파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몸이 오리지널 생명의 기에 연결이 되게 하는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병과 죽음의 파동에 쌓여 있는 이 존재에게 생명의 파동을 연결해주는 변압기의 역할을 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는 인간적인 치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의 파동을, 생명의 공명을, 생명의 주파수를 죽어가는 또는 병이 있는 환자의 몸에 연결해주는 변압기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 의학을 공부했고 최종적으로 저는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지만 준비가 되자 창조주께서 저를 쓰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제가 의학에 대한 모든 것을 대체 의학까지 다 섭렵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생명의 파동을 대입시켜주는 변전기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사실은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학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을 제가 고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동영상을 꼭 보시고 본인이 사진치료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동영상 밑부분에 사진치료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나마 원리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 환자분께서 이 모든 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동으로 자신의 막혀있는 파동이 바뀌게 되는 기전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바로 치료를 했는데 그런 치료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치료 효과가 막혀 있을 때가 가장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믿기 전에는 아무도 이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으시면 오늘 치료한 모든 부분이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생체 파동으로 일단 이거를 다 뚫어드렸으니까 우리 본인께서는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